자, 일단 슈퍼리그의 어떤 뉴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축구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급한 뉴스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지 플리크에 대한 얘기도 지금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아구에로 얘기, 그리고 코파델레이 뭐 우승 바르셀로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어제 슈퍼리그가 굉장히 빡세게 뉴스가 올라오는 와중에도 우리가 다뤘던 거는 바로 무리뉴 경질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적인 뉴스였으니까.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기자들과 언론들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내보냈고, 네. 어떤 식으로 차후에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무리뉴가 경질되면서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에버튼 원정 경기가 됐어요. 2대2 무승부. 네, 무승부 경기가 마지막이 됐고, 지금은 리그컵 결승전이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이번 주 말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이에요. 네, 보통은 그래도 결승에 올려놓은 공로 때문에서라도 감독한테 그 결승을 지휘할 기회까지는 주잖아요. 두 가지라고 봐요. 너무 참을 만큼 참았다. 또 두 번째로 만약에 토트넘이 리그컵을 우승했다 치자. 그러면 경질해야 하는 명분이 조금 희미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들지 않나?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쵸?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추측은 가능하고. 2019년 11월에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고서 17개월 만에 경질이 발생했고요. 이 세크라멘토를 비롯해서 무리뉴 사단은 모두 경질이 됐습니다. 레들리 킹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들리 킹은 엄연히 따지면 완 사단으로 분류하기 그렇죠. 때문에 별개니까. 레들리 킹은 일단 남아있고요. 킬패트릭은 선수들에게 미리 무리뉴 경질 소식이 통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 훈련 연기가 정해질 때부터 선수단 대부분은 무리뉴의 경질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르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미뤄질 때 여기서 감독이 어쩌면 잘릴 수 있겠구나 라고 선수들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텔레풋에서는 이제 슬슬 무리뉴가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토트넘의 능통한 기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텔레풋은 무리뉴는 지난 몇 주간 라커룸 정하게 실패했다. 선수단과의 긴장관계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후에 우리가 사미 목벨이랑 데이비드 온스테인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네. 지속적으로 선수단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선수단을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가 무리뉴한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무리뉴는 이것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레비가 이렇게까지 두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이 제일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 이거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수단을 비판하는 거는 이게 사실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네, 뭐 구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 자체로 그렇고 이달 초, 그러니까 4월 초에 있었던 우리 버드푸프톡에서 다뤘던 토비 사건 있잖아요. 토비 오리에. 그렇죠. 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무리뉴가 분명 선수단하고 긴장관계가 없을 수가 없었다. 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미 목벨이 한 얘기가 특히나 꽤 긴데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 타이밍은 놀랍지만 경질 자체는 전혀 놀랍지 않다. 즉 경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게 내부 분위기라고 좀 추측이 되고, 이미 레비는 주위 인물들에게 내가 무리뉴 선임할 때 엄청 원하진 않았어. 근데 그때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뉴를 선임하게 됐네 라면서 그때 상황을 요즘에 설명하고 있대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게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 레비라는 인물을 가까이에서 알고 지낸 인물은 레비가 조만간 무리뉴를 경질할 생각이 있구나. 경질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좀 추측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대요. 어떤 뉴스에서는 사실 레비는 무리뉴랑 쭉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막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미 목벨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근데 이게 아마 기자마다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미 목벨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정보원이 다를 테니까. 레비의 측근에게서 정보를 들었다면 이 얘기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름 전만 해도 그래도 레비가 시즌 끝까지는 기다려줄 것 같다는 분위기였는데 에버튼 원정 경기가 최종적으로 트리거가 됐다. 그는 원정 경기 종료 후 돌아오는 길에서 경질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토비가 자책골도 넣고 골도 넣었던 리그 빌라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리그 빌라전 때 당시 무리뉴는 토비가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상태인데도 무리뉴가 직접 경기를 뛰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대요. 근데 대부분 선수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되기 직전일 때는 출산휴가를 받게 되는 게 보통은 일상적이잖아요. 특히나 유럽은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는 가족관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나는 부탁을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급하면 한번 부탁한다라고 하면 나는 선수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수들 난 이게 막 너무 나쁜 일이고 이해를 절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감독 입장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그렇지.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간절하면. 있으니까 대신에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이 어느 정도 이 당사자한테 꽤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그에 따른 보답이라든지 마음을 표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무리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미 목베의 얘기를 보면 결국 이렇게 토비한테 부탁을 해서 경기를 뛰어달라고 했고 실제로 경기를 뛰었는데 2주 후에 토트넘의 첼시에게 1대2로 패하자 이후 있었던 울브스전에서 토비를 선발해서 제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면 토비 입장에서는 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무릅쓰고 경기에 헌신했는데 여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바로 명단 제외? 이러면 당연히 토비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선수의 어떤 출산 관련, 개인 관련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무릅쓰고 부탁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못하는 선수를 억지로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토비가 아주 이상한가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있는 수비진들이 그럼 토비보다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해? 그것도 아닌데 아니고. 이러고서 어떤 텐션을 토비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선수단의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사미 네. 목벨의 얘기를 우리는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의 리더십은 요즘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환영받지 못하죠. 네. 그래서 무리뉴의 부탁을 들어주면서까지 팀을 위해 헌신한 토비는 기분이 나빠졌고 그리고 이달 초에 결국 우리 얘기했던 토비가 훈련을 언제 참여했네, 그렇지. 코로나 검사를 늦게 받았네,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했는데 그 전에 훈련한 사진이 드러났죠. 영상도 이런- 나왔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보 선수들과의 소통 부재. 알리와 윙크스는 왜 본인이 항상 출전 명단에서 빠졌는지 그때그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대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22세 이하 룰의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게 K리그를 기준으로 네. 그 선수들은 이제 룰 때문에 이 선발로 출장을 했다가 교체로 빠지는 경우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익스큐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간혹 가다가 부상이 아닌데 교체로 넣었다 교체로 빠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질책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의 멘탈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독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뺐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 게 감독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쵸. 선수들은 프로 선수고 하나하나 인격체를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뛰면 너 멘탈에 문제 생길까봐 빼줬다. 너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건 이해해줘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면 풀립니다. 그쵸. 그거는 직접 선수들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나온단 말이야.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교체로 들어가는데 교체로 나와? 이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왜 모든 선수들은 주원 형도 그 얘기해요. 무조건 베스트 11에 들어가고 싶고 모든 경기에서 90분을 뛰고 싶어 하는 게 선수들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브로 계속 빠져있고 명단에 제외가 된다고 그러면 설명해 줘야 돼. 이러저러해서 이렇다. 그게 가혹한 말일 수도 있죠. 너 지금 명백하게 얘기해서 여러 명 안에 못 든다. 너 지금 더 트레이닝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지만 설명을 하지 않는 건 선수들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FM도 선수단 관리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것처럼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라면 무리뉴는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저도 이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피드백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혼을 내든가. 그러면 감독이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그렇지. 내가 지금 선택을 못 받아도 이분의 말에 따라가서 내가 더 하면 되겠구나. 이런 멘탈을 가질 수 있게끔 감독이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설경 감독이 호지슨에 대해서 나이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비록 많이 뛰지 못했지만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든풋볼에서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거야. 그럼. 근데 결국 이 사미 목베 말에 따르면 무리뉴는 그러한 부분에서 밀린 선수에 대한 관심이나 케어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섭섭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고 올해에는 무리뉴와 의견 충돌로 리버풀전 하프타임에 팀을 그냥 이탈해버렸죠. 그런 일도 있었고 다이와 베일에 대한 무리뉴의 최근 대우도 지금 이슈가 되는데 몇 주 동안 토트넘의 많은 이들이 놀랬대요. 다이와 베일을 왜 무리뉴가 이렇게 대하느냐. 다이어는 물론 폼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무리뉴 선택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긴 한데 네. 베일의 경우는 최근에 선발이 아닌 부분이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관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왜 무리뉴가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좀 반의한 반응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라커룸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고 선수단의 분위기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 감독은 왜 저러지? 선수단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터뷰 방식도 무리뉴 이제는 이거 안 통해. 계속 얘기하잖아. 이런 방식은 선수들한테 반발심을 키운다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무리뉴도
자신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수비적인 선수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오긴 했대요. 그건 알지.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단이 뭐 대단히 훌륭한 선수단이 아니다.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인터뷰 방식에 팀 내부적으로 실망이 너무 가득했다. 그렇지. 심지어 구단 관계자들과도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고 하니까 좋지 않아. 이건 절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은 쌈이 목베의 말에 따르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반대로 손흥민, 케인, 모우라, 호이베르는 안타까워했다. 이거는 이제 무리뉴가 또 아끼면서 썼던 선수들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뭐 이런 당연히 아쉬워하겠죠 이분들은. 이 선수들은.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고 온스테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단은 무리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수들을 비판하는 걸 늘 불편해하고 있었다. 팬들이 무리뉴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만약 팬들이 경기장으로 돌아온다면 무리뉴에 대한 의사표현이 크게 나올 수 있음을 구단도 염려하고 있었대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그 퍼디넌드나 아니면 이런 패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관중들이 구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쵸. 왜냐하면 야유나고 난리 나거든. 근데 그걸 지금 배제하고 보고 있잖아. 그리고 이번 리그컵 결승에 관중 수용이 결정됐습니다. 관중 들어오는데 지금 무리뉴에 대한 토트넘 팬들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염려될 수 있을 거예요. 구단 입장에서 여기서 뭔가 행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염려를 좀 했을 수 있겠죠. 로리 휘트웰은 무리뉴의 입질은 라커룸에서 내분위일 때부터 의심을 받았다. 일부 관계자는 그가 맨유전 이전에도 이미 경질될 거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타이밍이 놀라울 뿐이다. 왜 슈퍼리그가 발표된 그 당일날 이 발표가 나왔을까? 뭐 그냥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무리뉴는 이제는 사실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어떤 규모가 슈퍼리그에 들어갈 만한 대단한 위치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무리뉴가 있었던 클럽들에 비교하면 포르투 제외하겠습니다. 네. 첼시 그리고 인테르.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그리고 맨유 이런 클럽들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가 좀 비교적 적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무리뉴가 선임됐을 때 반 칸에 3칸 내려온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리뉴가 어떤 이 감독직을 맡을 수 있는 클럽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팀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이거는 무리뉴 입장에서도 커리어에 아마 큰 오점이 아닐까 데미지를 받은 상황이 될 것이고 토트넘이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또 어떤 감독 지금 뭐 나겔스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후 영상들에서 아마도 내일 찍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영상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